다 아는 의심이겠지만은 정부의 정책에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봅니다. 어떤 의심을 할까요? 정부는 왜 이런 정책을 펼칠까? 사람들한테 득도 되지 않는 정책 같은데 왜 이런 정책을 펼칠까? 그냥 합리적 의심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선은 5월 9일 직전에 빌드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빌드업. 어떤 빌드업을 했냐? 세금을 회수하기 위한 빌드업. 일단은 이미 공시가를 이제 5월 9일 이전에 정부의 세금 확보 방향은요, 공시가의 인상입니다. 공시가의 인상으로 세수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니, 많이 오르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지금 현재 공시가가 급등을 해가지고 올해 보유세가 1조 2천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근데 2016년도 요때 이제 5.97% 공시지가가 변동이 되었고요. 가격이 오를 때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2017년도 4.4%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가장 많이 올랐고 역대급으로 문재인 정부 때 19.91%가 왔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오른 게 26년도에 18.6%입니다. 서울 기준으로입니다.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부터 꾸준히 이렇게 비율들이 올라가지고 2021년도에 정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부 때는 10% 올랐잖아요. 10%. 벌써 18% 올랐어요. 거의 2021년도 정점을 찍을 때의 수준으로 올랐어요. 아니,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런 거 아니냐? 맞습니다. 집값이 급등을 해서 평균 18.6% 서울에서 올랐고 뭐 강남은 20몇 프로가 공시가가 올랐죠. 그래서 이런 공시가 급등으로 종부세가 1인당 67만 원을 더 낼 듯하다라고 했는데, 아니 왜 이게 세금 확보의 빌드업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뭐 집값이 올랐으니까 많이 오른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요. 제가 한번 편차를 봤거든요. 편차를 봤는데 강남구 2025년도의 집값 상승률이 14%. 이 제가 만든 거니까는 뭐 쿨팁이라고 하고 쓰십시오. 14.67% 상승을 했습니다. 강남구는. 근데 2026년도 공시지가의 상승률은요 25%. 편차가 무려 11%나 납니다. 집값이 오른 거에 비해서 공시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 거예요. 양천구 같은 경우도 10% 올랐습니다. 편차가. 그러니까 집값은 13% 올랐는데 공시가는 24%가 된 겁니다. 2025년도에 집값이 반영되어서 2026년도에 공시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은 2025년도 집값 상승률과 2026년도 공시가를 비교를 해야 되는데 두 개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용산구는 13% 집값이 올랐는데 지금 공시가는 23%. 편차가 이것도 10% 납니다. 성동구도 18% 정도 올랐는데 집값은 공시지가는 28% 오른 거 무려 10%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보시면 강남, 양천, 용산, 성동, 동작, 서초, 광진 지금 보시면은 상위권에 있는 지역들이 전부 다 편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게 올라가 있습니다. 편차가 많이 납니다. 집값 상승률이랑 공시가 상승률이랑 편차가 많이 난다고요. 뭐 조금 입지가 조금 서울에서는 하급지가 이 편차가 조금 덜 납니다. 뭔가 좀 속보이지 않습니까? 그 집값 상승률이 많이 올랐긴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를 더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10%나 차이 나게. 세수 기반 확보를 위해서 일단 자기의 지지층들은 원래 오르지도 않았어요. 25년도에 여기는 좀 덜 오른 지역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오른 지역도 있네요. 송파구도 올랐고. 송파구는 편차가 많이 안 나는. 여기는 워낙 처음에 많이 움직였으니까 편차를 많이 안 냈는데 다른 데 보면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통으로 봐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기를 보시면은 김은혜 의원 그 성남시 분당구 갑구에 있는 국회의원이죠.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저번에 국토부 장관하고 질의를 할 때 이 자료를 들고 나왔더라고요. 그거 제가 참고를 했습니다. 보니까는 특정 지역들이 아닌 무작위로 한 20곳을 공시지가를 한번 봤더니 구로구에는 실거래가는 마이너스 8.7% 떨어지는데 공시가가 2.8% 올랐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는 상승률이 1.6인데 아파트입니다. 단지입니다. 17% 올랐답니다. 그리고 강북구에는 4.2%인데 마이너스 1.9% 올랐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공시가는 되레 상승했고 상승 지역의 집값 상승률 대비해서 공시가는 훨씬 더 많이 올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 정부는 세금 확보 빌드업을 했는데 그 빌드업은 공시지가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공시지가가 집값이 이제 눌러진 정책 상황에서 거래되면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제가 매물 출현 꾸준히 가격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월부터 현재, 경기도도 1월부터 현재를 보면은 가격들이 이렇게 쭉 많이 올랐죠. 지금 이런 공시가에 대한 부분들 뭐 반영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올해와 내년을 비교했을 때 올해께 반영이 되었으면은 뭐 조금 이해가 되지만은 올해께 반영된 게 아니라 작년 거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공시가를 한 거는 조금 빌드업을 한 게 아닌가. 제 그냥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5월 9일 이전에는 공시값만 이렇게 좀 많이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제 5월 9일 이후에 정부는 세금 확보 방향을 어떻게 했느냐?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시작되죠. 82.5%. 그러니까 이거예요. 원래 세구간이 6에서 45%입니다. 예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가기 전에는 박근혜 정부 때는요. 6에서 40%였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들어오자마자 세율 구간을 그 다음 해에 42%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좀 있다가 45%로 문재인 정부에서 5%를 올렸습니다. 소득세를. 그리고 요 소득세에다가 플러스 이제 20% 처음에 10% 두 채는 10% 중과 20% 중과 요렇게 했는데 요거를 나중에는 이제 기본 세율을 45% 6에서 45%에서 이제 두 채는 20% 세 채는 30% 이렇게 올린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이 75%가 됐는데 여기 플러스 지방세가 있으니까 지방세 7.5% 요거를 더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82.5%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요. 이게 규제 지역일 때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규제 지역 중에 조정 대상 지역이 있을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물건 한 채가 있고 그러니까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은 두 채가 있잖아요. 양도할 때 중과세율이 20%가 붙는 거예요. 내가 10억을 차익을 남겼으면은 두 채가 있으면은 여기에 45%가 돼서 6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2.5%가 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내가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고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요거를 매도를 하잖아요. 이러면은 중과가 안 됩니다. 근데 거꾸로 내가 여기 비조정 지역에 집이 한 채가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을 매도를 한다고 하면은 집이 두 채고 최종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의 집이 한 채가 있으니까 요거는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최종적으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을 매도를 하면은 중과.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집이 한 채가 있고 비조정 한 채가 총 두 채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매도를 하면은 중과가 안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가 파는 집이 뭐냐 여기에 따라서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집이 세 채가 있으면은 만약에 마지막 비규제 지역계 네 채가 있다고 칠게요. 네 채. 그럼 비규제 지역계를 네 채 중에 한 채를 팔아 매도를 해. 그러면은 중과는 아닙니다. 근데 네 채가 있어요. 근데 세 채가 비규제고 한 채가 규제잖아요. 요거를 팔아. 그러면은 요거는 중과세율 30%가 됩니다. 10억을 가지고 차익을 냈다고 하면은 여기에 30%에다가 45% 그러면은 75% 플러스 지방세 7.5% 82.5%가 세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바뀐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월 9일 이후에는 양도세가 커지면서 집 팔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레프 10년 보유한 2주택자 양도세가 5억 6천에서 10억 7천 된다. 그런데 지금 뭐 DMC랑 마레프랑 반포자 예를 들었는데 차익이 6억 5천 났고 16억 5천 35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게 2주택자일 경우에 양도세가 3억 8천, 6억 5천은 싸죠. 그래서 16억은 10억, 반포자에는 23억. 그리고 3주택자 양도세. 내가 35억을 차익을 냈는데 27억이 세금이에요. 16억을 냈는데 마레프에 집이 세 채가 있으면은 요거는 12억 5천. 6억 5천 냈는데 4억 5천. 이게 세금입니다. 결과가 뭐냐? 거래 안 됩니다. 매물 안 내놓습니다.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양도세가 너무 커서 이제는 오늘부터, 그러니까 어제부터죠. 엄밀히 말하면 어제부터 2주택자 이상 소유자는 자기 집을 팔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 있냐면요.
지금 5월 9일 이전에 공시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5월 9일 이후가 됐습니다. 이제는 양도세가 중과가 되어서 매물이 안 나오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매도를 안 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후에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보유를 하겠죠. 다주택자들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된 다음에 한 11월 정도 되면은 공시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게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가격이 많이 올랐다. 이제 건보료 폭탄이 됩니다. 건보료 폭탄 한번 날라옵니다. 11월 달에 이게 날라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고 그리고 요 사이에 2027년들을 준비하는 조세 개편 7월 넷째 주 목요일 날 조세 개편이 일어났는데 요 조세 개편한 거는 2027년 1월 정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는 6월부터, 종부세는 기산일이 6월이죠. 그래서 7월하고 9일 날 부과가 되고 종부세는 12월에 부과가 되죠. 이런 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종부세가 이제 크게 부과되는 아파트들이 조금 많아지겠죠. 재산세랑.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5월 9일 이전에 공시가가 올랐어요. 그리고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갇혔어요. 어디에 갇혔냐? 팔 사람은 다 팔았고 이제는 보유를 할 사람만 남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토끼몰이를 한 거예요. 정부에서. 그런데 이제 공시가로는 빌드업을 해서 이번에는 세금이 공시가에만 적용이 되어가지고 됩니다. 11월에 건보료 폭탄했지만 그런데 2027년도는 7월 달에 조세 개편한 부분들이 2027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플러스 2027년도도 지금 추세라면은 공시가가 오르겠죠. 그러면은 일단은 2주택에 갇힌 그 2주택 이상에 갇힌 소유자는요 2027년부터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일부러 가뒀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공시가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세금 낼 사람들을 가두면서 일단은 기회를 주는 척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공급 효과도 내지만은 결국은 세금 가두리를 전 만들었다 생각합니다. 공시지가 빌드업 시키고 요거 2027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회수를 하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그 이번 정부에 있는 수장은요. 빨간색에서 이름 안 적을게요. 세금을 이렇게 중과를 하면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매물 안 나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고 전 당대표죠. 당시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도세 80%면 정권 교체 기다리지 어떻게 팔겠냐. 못 판다고 했습니다. 매도 못 한다. 이 발언을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문맥을 보면요. 정권 교체를 어떻게 팔겠냐. 양도세 80%면은 어떻게 팔겠냐. 못 판다는 겁니다. 이때 그 문정부랑 싸웠습니다. 이거 일시적으로라도 일단은 그 좀 양도세를 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을 팔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한테 뭐 뺏긴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건요. 양도세가 80%가 되면은 집을 못 판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집을 못 팔면요. 여기에 세금에 있는 걸 테두리가 있으면요. 이 테두리가 양도세 중과입니다. 못 나가게 막았습니다. 그럼 여기에 갇혔죠. 갖추고 공시가 갖춘 데서 올리고 그 다음에 2027년도 세제 개편안 집어넣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못 팔잖아요. 양도세 팔면 못 팔잖아요. 그리고 2027년도 여기에 보유세에 대한 부분들 올리죠. 그러면은 세금이 극대화 되겠죠. 극대화. 저는 그냥 이런 합리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정부의 의도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로는 양도세를 더 많이 내게 하는 전략이 아니라 집을 팔지 못하게 가두리 시켜놓고 보유세를 확장하려는 정책이 좀 크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좀 생겼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좀 넘어갔는데요. 이런 식으로 방금 말한 것처럼 공시가 올리고 양도세로 테두리 치고 그리고 지금은 물건을 출하하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는 공시가 추가 상승, 공정시장 가액 상승, 세제 개편, 세수의 극대화가 2027년부터 시작이 된다. 지금은 공정시장 가액별 이것도 필요 없고 공시가 추가 상승분만 적용된 세금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세제 개편안까지 포함된 여러 가지의 상황으로 세수가 굉장히 극대화될 걸로 예상이 된다. 우리는 여기에 갇혔다. 하지만 갇혔지만은 견딜 사람은 견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양도세로 막고 보유세로 압박해서 다주택자 세금 가두리 갇히게 했다. 양도세로 출구를 봉쇄하고 유예 종료로 세수 증대보다는 매매 금지 효과를 노린 전략이죠. 어떻게 보면은 가두리를 한 거죠. 집을 팔지 못하게 묶어두고 다주택의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된 거죠. 가두리에 대한 증거는 뭐냐? 이미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 이재명 씨는 알고 있었다. 양도세가 80%면은 어떻게 팔겠냐? 못 파는 거를 알고 있다. 그리고 알고 있기 때문에 가두리가 된 거죠. 그리고 가둔 다음에 이제 보유세를 확장한 겁니다. 갇힌 주택자들은 보유세 지속적 인상으로 이제 정부의 세원이 확보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확보된 세수는 어디에 사용되냐? 힘든 사람들. 제가 힘듭니다. 힘든 사람들. 저도 힘든 사람입니다. 이 복지 예산이 뭐 지금 아직은 많이 올라가지 않죠. 그래도 많이 올라갔어요. 2.8% 정도 2024년도에는 올라갔는데 2026년도는 전년 대비해서 7% 정도 올라갔고 복지에 대한 예산들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세금을 걷는 이유는 표를 유지하고 얻기 위해서는 돈을 뿌려야 됩니다. 복지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표수로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면요, 이 표퓰리즘이 국가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세금을 걷는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표를 받기 위한 상황을 많이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물을 보는 사람과 목표를 보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 생각합니다. 장애물을 보는 사람은요, 목표를 보지 못하기에 장애물을 피하고 목표로 한 걸음씩 더 가기가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반면에 목표를 보는 사람은요,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 장애물을 건너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장애물만 보고 있기 때문에 자산을 지키는 목표가 그 본질이 훼손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산을 지킨다라는 본질을 가지고 장애물들을 잘 격파하면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